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르누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정확히는 베르누이랑 우리 수력 기울기선 또는 동수 경사선이라고 하는 그 그래프라고 해야 될까요? 그 표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베르누이가 사실 제가 기사 볼 때 저도 당시에는 기출 문제만 봐가지고 돈 쓰기 싫어서 사실 잘 이해를 못하고 제가 시험을 봤었는데, 베르누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설비 어떤 분야를 하든 알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시험과 별개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해서 제가 설명이 약간 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르누이가 뭐냐? 그럼 우리는 가장 많이 들어보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보존 법칙. 그리고 원래 우리가 보존 법칙 중에 원래 세 가지가 있는데, 질량 보존 법칙도 있고 뭐 운동량 보존 법칙도 있죠. 근데 뭐 사실 운동량은 잘 안 쓰니까 각자 이제 에너지와 질량 보존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이 질량 보존 법칙을 유체에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게 연속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원래 질량 보존 법칙이 따로 있지만 유체에 적용하면 연속 방정식이듯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사실상 연력학 1법칙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유체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베르누이의 정리 또는 뭐 방정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건 베르누이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걸 항상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처음에 나온 베르누이의 보존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이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워주셔야 되는데, 보통 마, 비, 유, 정이라고 많이 외우고요. 마는 이제 마찰이 없는 흐름이다. 또 비압축성이다. 이게 꼭 그 물만 말하는, 액체만 말하는 게 아니고 기체에도 비압축성 흐름을 흐르고 있으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또 유선을 따르는 뭐 유동이다. 유성은 뭐 따른다라고 해도 되겠네요. 따른다. 또 정상류이다. 자, 이걸 딱 듣고 우리가 마찰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현실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원래 처음에 만들어진 베르누이식은 이상적인 식이에요. 실제로는 이게 약간 수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수정 베르누이라고 하는데, 뒤에 간단하게 할 거고, 쉽게 이상적이라는 건 저항이 없다는 거죠. 즉 우리가 공을 던지면 얘가 어디 부딪히기 전까지 뭐 무한으로 날아가는 거죠. 이제 그게 베르누이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유선을 따른다와 정상류라는 게 있어요. 마찰이 없다는 거와 비압축성이라는 건 우리가 유체를 몰라도 알 수 있는데, 이 유선이라는 게 유체 역학을 공부하지 않게 만드는 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중요해서 발표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저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게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유선과 유적선, 유맥선 이렇게 세 가지가 용어가 있거든요. 얘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구분할 거냐? 사실 몰라도 일단 시험 보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기사엔 다 유선만 거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어떤 뭐 이렇게 이동하는 게 있으면 얘는 이제 속도 벡터를 가져요. 벡터라는 게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힘과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힘의 벡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다시 이렇게. 그럼 이 벡터와 접선이 되게 흐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뭔 개똥 같은 말이냐 하실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상적인 거예요, 사실상. 얘는 그냥 사실 이해하시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속도 벡터가 이 선과 유체의 유동과 접하는 거에 따라서 유체가 이동하면 유선이에요. 얘가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함정인데, 유적선은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물이 흐른다고 해볼게요. 냇가에. 그럼 여기에 만약에 빨간 잉크를 이렇게 뚝 떨어뜨리면요, 얘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여기 있다가 1초 뒤에 여기 있고 2초 뒤에 여기 있고 뭐 3초 뒤에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봤을 때 3초 뒤엔 얘만 보이고 2초 뒤엔 얘만 보이고 하지만, 우리가 얘가 떨어졌을 때 이때부터 카메라, 너무 옛날 건가요? 이거 파노라마라고 아시죠? 쭉 둘러서 보면, 돌리면서 찍으면 한 장에 다 찍히는 거예요. 얘가 흐르는 거에 따라서 내가 카메라를 같이 이렇게 쭉 돌려서 찍으면 이 빨간 잉크가 카메라에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유적선이에요. 즉 시간의 경계에 따라서 입자 한 개를 따라서 그 경로를 찍으면 그게 유적선이 되는 거고요. 유맥선은 뭐냐? 또 다르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얘는 입자 한 개가 아니고, 우리가 도로가 이렇게 있을 때 고속도로에 이렇게 하이패스가 있잖아요. 그럼 차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여기다 만약에 그 카메라 설치해서, CCTV죠, 얘를 뭐 24시간 찍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10초 만에 재생을 하면 얘는 실제로 이렇게 선으로 보이죠? 근데 얘는 입자가 한 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차량이 통과하는데 하나의 선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왜냐면 하나의 이 통로를 지나갔기 때문에. 이 선을 우리가 유적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어려운 거라서.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먼저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건데 이해가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요만한 공을 떨어뜨린다고 해볼게요. 여긴 바닥이고요. 그럼 이 공은 처음에 요 바닥으로부터 요 H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적었는데, 베르누이에서는 이 높이를 Z라고 불러요. H는 높이인데 얘는 포텐셜이라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 높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Z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베르누이를 설명할 때 우리는 속도 에너지, 그리고 압력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다, 이건 콘스탄트라고 일정하다는 표시입니다. 일정하다라는 내용인데, 즉 세 가지의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들고 있으면, 팔 하나 지우고, 얘 지금 압력도 없고 속도도 없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이 에너지 토탈을 이렇게 적으면 이 위치에서의 이 물체의 에너지 토탈은 Z1일 거예요. 근데 얘를 놓는 순간, 우리가 만약에 얘가 한 이만큼 내려왔다고 보면 중력과 속도가 땡기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의 위치 에너지는 Z2가 될 거고, 얘는 속도가 생기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2번 부분에서의 1번 지점, 2번 지점에서는 에너지 총합이 Z2 플러스 V1이 될 거예요. 또 얘가 이만큼 내려오면 얘의 에너지는 3번이죠. Z3 V2가 될 거예요. 그럼 얘의 에너지도 Z3 V2의 합도 같다. 개념적인 거예요. 즉 에너지가 보시면 Z도 높이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걸 위치 에너지라 부르는데, Z1에서 Z2, Z3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밑에가 더 내려간다면 속도가 점점 늘어나죠. 에너지가 서로 교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량이 일정하다라고 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여기 원래 압력도 있는데 일단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 제가 ET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에너지 토탈 에너지라고 해서 총량이에요. 이 에너지는 우리가 말 그대로 에너지니까 단위가 줄이 되고, 줄은 뉴턴 퍼 미터인데 얘가 항상 일정하다. 어떻게 일정하냐? 자, 2분의 mv 제곱 플러스 mgz 플러스 pv라고 적어서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얘가 원래 속도 에너지고, 얘가 위치 에너지고, 얘가 압력 에너지가 되는데, 당연히 다 에너지니까 단위는 다 줄이에요. 근데 소방에서 우리가 에너지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딱히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얘를 단위를 우리 이제 물의 높이로 많이 하니까 얘를 전부 다 mg로 나누자. 그럼 mg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뭐 그냥 식을 해보셔도 되지만 결국 2g분의 v제곱 플러스 z 플러스 감마분의 p라고 적고, 우리는 이번에는 에너지의 총량이 같다고 하지 않고 얘를 이제 수두의 양이 같다 그래요. 전수두가 일정하다라고 하는데, 즉 얘는 똑같이 속도인데 수두라고 부르고, 얘도 위치인데 수두, 얘도 압력 그대로인데 수두라고 불러요. 이 수두가 뭐냐? 우리 공부할 때 이런 미터 아쿠아 단위 많이 보셨죠? 또는 미터 H2O, 물의 높이잖아요. 이게 수두예요. 그래서 얘의 단위는 다 미터가 되고,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이 속도 수두라는 게 따로 문제로도 나오기 때문에 이 식은 사실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게 어떤 이제 정리를 또 해보자면, 사실 이제 제가 원래는 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다 하나하나 쓰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V2 플러스 Z 플러스 P라고 쓸게요. 그래도 사실은 얘네를 표현한다는 걸 알아주셔야 되고, 실제로 숙제하실 때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식을 지금 저한테는 사실 매우 간단하지만 뭐 중력가속도, 감마 이런 거 하나하나도 부담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외웠고, 속도 수두는 그냥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돼요. 이 베르누이의 정리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유선을 따르고 펼쳐버리네요. 마찰 손실이 없고 정상류인, 정상류를 제가 설명 안 드렸네요. 정상류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시간이 변해도 흐름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렇게 dt분의 dm 질량유량이 0이다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도 속도도 일정하고 뭐 압력도 일정하고 압축도 되지 않고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적이란 뜻이죠. 그럼 이게 다 유선을 따르고 있는 흐름일 때 이 부분을 우리가 1번 지점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2번 지점, 이 부분을 3번 지점이라 해볼게요. 제가 선으로 그렸지만 뭐 실제로는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목이. 자, 그러면 1번 지점에서의 에너지 토탈량을, 전수들을 V1 제곱 플러스 Z1 플러스 P1이라고 해볼게요. 2번 지점에서는 V2 제곱 플러스 Z2 플러스 P2가 될 거고, 3번은 V3 제곱 플러스 Z3 플러스 P3이 될 거예요. 이거 위의 식에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기 때문에 1번과 2번과 3번의 값은 항상 똑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하나, 예를 들어 얘가 Z가 낮고 얘가 위치가 높으면 Z2보다 Z3가 클 수 있지만, 그러면 다른 어떤 거가 상쇄를 해서 결국 총합은 같아진다는 게 베르누이의 보존 법칙인 거죠. 이해를 할 때 좀 더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펌프가 있고 물을 이렇게 올린다 해볼게요. 이렇게 쏜다 치고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그러면 자, 이 관경이 다 똑같다고 해볼게요. 100mm. 그럼 결국 이 펌프가 물을 계속 밀어서 계속 나가고 있을 거니까 여기서 보면은 관경이 똑같으면 우리가 연속 방정식에 의해 A1, V1은 A2, V2니까 여기 V1, V2, V3는 다 똑같을 거예요. 목이 너무 잠겨서. 자, 속도가 다 똑같은데 우리가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는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올라가니까요. 그렇다는 건 여기 1번에 압력이 3번으로 갈수록 떨어진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 우리가 물을 계속 밀어 올리고 있다는 거는 여기서는 이만큼의 물만 밀고 올리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만큼의 물, 여기서는 이만큼의 물의 무게를 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압력으로 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같은 경우에도 V1 플러스 제곱이에요. 사실 Z1 플러스 P1은 V2 제곱 플러스 Z2 플러스 P2다. 3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보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 교환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또 간만에 한번 식에 정식적으로 다 써보면 Z1 플러스 감마분의 P1은 2지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Z2 플러스 감마 P2와 같다. 만약에 Z1이 이 식을 지금 보면 Z1이 Z2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대신 높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상호 보완되고 얘네들의 총량은 같다라는 게 베르누이의 정리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얘의 조건이 아까 마찰이 없어야 되고 비압축성해야 되고 유선을 달라야 되고 정상유인데 다 필요 없고 우린 실제로 마찰은 생기잖아요.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이렇게 이건 수두식이니까 손실 수두를 우리가 헤드라고 해서 H라고 적거든요. 수두가 일정하다. 오늘 심하네요. 자, 손실이 생긴다는 건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위에 그림을 살펴보면 유체가 이렇게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흐르고 있을 때 여기서의 총량은 다 같은 게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위치 에너지가 압력 에너지나 속도로 바뀌는 게 아니고 여기 손실도 추가된다는 거죠. 여기는 손실 2. 하지만 손실까지 포함한 손실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총량은 다 같지만 실제로는 식에 이런 수두도 넣어줘야 된다는 게 수정 베르누이식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공부할 게 옆에다 해볼까요? 시험에 은근히 나오길래 수력, 먼저 에너지선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수력 기울기선. 수력 기울기선은 수력 구배선이라고도 하고 상수도나 이런 쪽에선 동수경사선이라고도 합니다. 동수경사선. 어려워 보이지만 이름이 베르누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순서는 당연히 상관없는 거 아시죠? 제가 편한 순서로 한번 V2 플러스 2지분의 V2의 제곱 Z2에 자, 마찰 손실이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로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좀 길게 그려볼까요? 여기를 1번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 지점이라 해볼게요. 유체는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번 지점에서의 에너지식이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2번 지역에서 에너지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손실이 있죠?
H2만큼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빼서 우리가 만약 바닥이 이해하기 쉽게 바닥을 그리면 안 되겠네요. 자, 이게 에너지의 총량이에요. 1번 지점의 에너지의 총량, 2번 지점에서의 에너지의 총량. 근데 1번 지점에서는 마찰 손실이 없지만 2번 지점에서는 마찰 손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걸 좀 너무 가파라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1번에는 없는 2번까지 경로 중에 발생한 마찰 손실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1번 지역의 면적과 2번 지역의 면적이 똑같다면 이 속도 수도는 똑같겠죠? 왜냐면 면적이 똑같다는 건 속도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거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만큼이 2지분의 V2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이만큼이 2지분의 V1의 제곱이 될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두 가지의 값은 같은 값이죠. 그리고 그 밑에 압력 에너지, 그리고 수평이니까 이렇게 위치 수도까지 있을 거예요. 얘가 압력 에너지, 제곱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가 Z2, 위치 에너지 Z1의 감마분의 P1. 지금 이 해당 경로 중에는 지금 딱 보시면 그 광경이 같기 때문에 속도가 같죠? 원래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되고 좀 다르게 그려야 되는데 이해를 쉽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얘는 지금 요만큼, 이거 이해하시려면 그냥 수직으로 그냥 그릴게요. 여기가 좀 더 높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Z1에서 죄송합니다. 얘를 이렇게 해서 이 배관을 우리가 이게 눕혀서 그렸다고 할게요. 기울기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에너지의 제로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위치 에너지, 압력 에너지, 속도 에너지의 총합은 이쪽 2번 지점에서의 총합의 손실만큼 더한 거와 같은 거죠. 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좀 커 보이지만 원래는 이게 똑같은 선에서 시작하면 이 총량과 총량은 같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하나하나 보자면 얘는 그냥 총 에너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요 손실 수도만큼 뺀 부분을 에너지 구배선 또는 에너지 선이라 그래요. 이게 시험에 좀 많이 나오고, 이 총 에너지에서 추가로 에너지 선에서 속도 수도만큼 뺀 거를 수력 기울기선이라 그래요. 이걸 제가 이렇게 그리면 이해하기 힘드시다는 걸 생각을 못 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옆에다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너지선이라는 건, 에너지선은 수력 기울기선에 좁네요. 속도 수도를 더한 게 에너지선이 되고, 그럼 거꾸로 수력 기울기선이라는 건 에너지선에서 속도 수도를 뺀 거예요. 또는 밑에가 이제 위치 에너지와 압력 에너지니까 위치 에너지와 압력 에너지의 합이 되는 거죠. 거꾸로 에너지선은 위치, 속도, 압력 에너지를 모두 합친 게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수력 기울기선이 에너지선보다 속도 수도만큼 낮게 있다는 게 요 지금 시험에서 나오는 주요 내용입니다. 그냥 에너지를 선으로 그은 거예요. 원래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정압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건 약간 시험보다 좀 깊게 나간 건데, 이렇게 돼서 이 마찰 손실만큼 압력이 까지거든요. 이 압력이.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어려우시니까 밑에는 사실 이 부분은 안 보셔도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총 에너지 합이 에너지선이고, 특히 손실 수도만큼 뺀 거죠. 여기서 속도 수도만큼 더 빼면 수력 기울기선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잘 되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구성된 것은 마, 비, 유, 정이었죠. 자, 비압축성 좋아요. 압축성 안 되죠. 비점성 흐름이라는 게 마찰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말하는 마찰 손실이라는 건 결국 모든 점성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얘네는 맞지만 점성 흐름 안 되고, 그 이제 3, 4번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정이니까 정상유동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문제를 한두 개만 뽑아서 그렇지 마비 유적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일반적인 베르누이 방정식은 마찰이 없는 비압축성 정상유동에서 유선을 따라 성립한다. 마, 비, 유, 정이네요. 아주 맞는 말이죠. 그리고 베르누이의 방정식은 질량 보존이 아니고 에너지 보존이다. 연속 방정식이 질량 보존이었던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김에 에너지선은 수력기울기선보다 속도 수도만큼 위에 있었죠. 수력기울기가 낮은 거예요. 또 수력기울기선은 위치수두와 압력수두의 합을 나타낸다. 즉 V1 제곱, V1도 필요 없죠. V 제곱 플러스 P의 플러스 Z를 했을 때 얘가 에너지선이 되고, 여기서 얘 빼면 얘네가 수력기울기선이 됐던 거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이거 지금 식을 옆으로 써놔서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V의 제곱이겠네요. 감마분의 P 더하기 2지분의 V제곱 플러스 Z는 일정하다를 유도할 때 가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바, 비, 유, 정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하시죠? 유동장이란 거 배운 적이 없죠? 유동장 내에 유선을 따르는 애가 있고 유선을 안 따르는 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동장이 아니고 유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물통에서 분출하는 물의 속도를 V라고 하고 동압을 P라고 하면 V와 P의 관계는, 우리 PV는 2분의 로 V 제곱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PV는 속도의 제곱과 비례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데, 이렇게 안 해도 결국 다 베르누이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V의 제곱 플러스 P의 플러스 Z였잖아요. 얘가 만약 1번씩 매겨주고 V의 제곱 2 플러스 P2 플러스 Z2라고 쓴다면, 만약 위치 에너지가 같다고 봐볼게요. 그러면 속도가 변했다. 그럼 V1에서 V2가 뺀 만큼 P2에서 P1이 될 거 아니에요. 얘는 1로, 얘는 1로. 서로 등가 교환이 되니까. 즉, 이 압력이라는 건 속도의 제곱과 비례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금방 풀리죠, 오늘. 자, 그림과 같이 두 개의 가벼운 공 사이로 빠른 기류를 불어넣으면 두 개의 공은 어떻게 되겠는가? 사실 제가 이 설명을 좀 안 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넓은 관로가 있다가 여기 이렇게 좁아지면 물이 여기선 느리게 흐르다가 여기서 이렇게 빠르게 흐르겠죠? 왜냐면 결국 A1, V1은 A2, V2니까 A2가 작아졌다면 속도가 커졌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넓으니까요, A1.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베르누이에 넣어보면요, V1 제곱 플러스 P1 플러스 Z1은 사실 위치수도 잘 나오지도 않으니까 일단 빼버릴게요. V2 제곱 플러스 P2인데 속도가 V2가 크다면 P2가 작죠? 우리가 이걸 벤츄리 효과라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 압력이 낮아져서 이 공이 중간으로 이렇게 빨려와요. 근데 사실 이런 거 없어도 얘는 풀 수 있거든요. 뭐냐?
흡연자분들도 계실 거고 비흡연자분들도 계실 텐데, 자, 우리가 요렇게 조동일 이렇게 해서 담배 연기 이렇게 뿜으면요, 뭐 이렇게 뿜으면 이 담배 연기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게 짜증나서 바람을 이렇게 훅 불어버리면 옆에서, 이건 담배 안 핀 사람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담배 연기가 이렇게 가는 건데, 이해되시죠? 실제로 어떻게 되죠? 불면은 얘네가 좀 밀리다가 다 이렇게 돌아오죠. 그래서 중간에 길이 생기고 연기가 이렇게 흡입되잖아요. 왜냐면 여기 속도가 빠르니까 옆에가 당겨오는 거예요. 또는 우리 화장실에서 뭐 샤워 부스가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샤워 커튼을 치고 샤워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샤워 커튼 칠 때 샤워기에서 물을 이렇게 뿜잖아요. 얘를 이제 커튼 가까이 옆에 대면 커튼이 이렇게 빨려 들려요. 이것도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가 빨라지면 주변을 압력이 떨어져서 주변에서 밀고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마비 유정이라고 해서 이상적인 유체인 이상유체였는데, 실제 유체에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손실수두의 합을 삽입시키면 됐었죠. 왜냐면 우리가 결국 실제 유체와 이상유체의 차이는 마찰 손실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손실수두를 삽입시켜서 V1제곱 P1 Z1은 V2의 제곱 플러스 P2 플러스 Z2의 손실수두가 들어간다. 즉 1번 과정에서 2번 과정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건 위치로요, 결국 이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게 실제 유체에 적용한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거랑 필요 없이 실제 베르누이의 기본 원리는 모든 에너지는 보존된다. 근데 여기서 손실을 무시한 거라 이렇게 성립이 되고, 실제로는 손실에도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그 량까지 더해줘야 총 베르누이의 실제 유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크기가 다른 관에 접속된 수평 배관 내에 화살표의 방향으로 정상류의 물이 흐르고, 정상류, 베르누이란 뜻이죠. 두 개의 압력계 A, B가 각자 설치되어 있다. 압력계 A, B에서 지시하는 압력으로 각각 PA, PB라고 할 때 PA, PB의 관계로 옳은 것은 마찰 손실 없대요. 그럼 베르누이란 뜻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또 아는 위치수는 똑같죠? 동일하니까 플러스 P1은 V2 제곱 플러스 P2다. 요걸 세워놓고 속도를 모르잖아요. 압력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물어본 게 압력이라는 건 우리가 속도로 결국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2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연속 방정식에 의해 A1 V1은 A2 V2가 되고, 빨간색으로 할까요? 근데 지금 A1이 A2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속도는 V1이 V2보다 크겠죠? 질량 보존이 성립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속도가 얘가 크다면 압력은 얘가 크죠? 얘가 작고 얘가 작은 거니까. 그러면 근데 이 두 번째 지점이 PB잖아요. 여기 PA고, 그래서 PA보다 PB가 크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실제로 얘는 이렇게 넓고 얘는 이렇게 좁은지 모르는데, 근데 뭐 원형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관이니까. 자, 경사진 관로의 유체 흐름에서 수력 기울기선의 위치로 옳은 것은, 시험은 에너지선이 수력 기울기선에다가 속도 수두를 더한 거였죠. 그러면 얘가 더 크니까 이거 아니고 에너지선이 더 크잖아요. 에너지선보다 속도 수두만큼 아래에 있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항상 수평도 아니고, 왜냐면 속도가 변할 수 있죠. 그리고 개수로의 수면보다 속도 수두만큼 위에 있다. 내용 잘 모르시겠죠? 아니란 뜻입니다.
이런 거 이제 약간 팁을 드리자면, 자 보시면 얘네 그냥 모른다 칠게요. 얘만 봐도, 그 1, 2번만 봐도 한 놈은 에너지선보다 위에 있대요. 하나는 에너지선보다 밑에 있대요. 둘 중 하나겠지. 물론 이 속도수만큼이란 조건이 붙었지만 대부분 기사 시험에선 이렇게 상반되는 보기가 있으면 둘 중 하나가 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선, 에너지 레벨에 대해 뭐 라인이라고도 하죠.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벽 구배선보다 위에 있고요. 압력 수도와 속도 수도의 합이 아니죠. 위치 수도 더해야 되잖아요. 속도 수도와 위치 수도의 합이다. 이게 아니죠. 수력 고백선보다 속도 수도만큼 위에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얘가 일정할 때, 자, 압력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게 속도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선. 그리고 압력 에너지와 속도 에너지까지 다 더했을 때 위치 에너지랑, 이게 에너지선이에요. 즉 에너지선이 더 크니까 속도 수만큼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